오늘 쿠팡이 상장한다는데 지금 바로 살까? 안 돼! 네, 안녕하십니까. 소금돌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쿠팡 주식이 상장되었는데요. 바로 쿠팡 주식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지금 사면 큰일 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쿠팡 주식 분석 바로 갑니다. 네, 쿠팡 주식이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11일자로 아마 상장이 될 텐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켓 배송을 토대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지금 매출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쿠팡이 주식을 상장하게 되었는데 한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티커가 굉장히 쉽습니다. 티커 같은 경우는 CPNG.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의 줄임말로 좀 간단하게 티커가 쉬워야 이제 또 투자자들도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또 보통 퍼가 요동친다. 이제 또 거대 온라인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퍼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 이제 미국의 아마존, 영국의 오카도, 중국의 알리바바 등 이쪽 이제 또 거대 유통 경쟁사들 이런 경우에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가 가늠이 안 돼요. 예,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아마존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40%다. 그래서 아마존과 쿠팡을 같이 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또 이제 쿠팡 경쟁자인 또 네이버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이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라이벌 좀 비교해 보자면 쿠팡과 네이버 이렇게 있는데요. 쿠팡이 있고 네이버 쇼핑 이쪽에 거의 둘이 양대 산맥으로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비율, 굉장히 경쟁력이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뜨고 있는 신세계 쪽 살짝 뜨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금 약간 아쉬운 정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좀 간단하게 비교를 드리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17조, 매출 7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은 이제 거래액이 20조, 매출이 2조 8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쿠팡 자체가 굉장히 매출에 집중을 크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손실을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이제 쿠팡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 매출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출에 집중을 한다. 왜냐? 이게 독점을 노리기 위해. 예, 아마존과 같은 거대 온라인 유통폼이 되기 위해서 독점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손해를 봐서라도 이 쇼핑 플랫폼들을 다 제껴버리겠다. 예,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원래 유통회사에 좀 잠깐 다녔었습니다. 유통회사에 또 살펴본 결과 이제 마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 같은 경우에 마진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올리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싸게 올리고 무료 배송이 많아요. 뭐 로켓와우로 써서라도 이제 무료 배송 때리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무료 배송이랑 유료 배송 차이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무료 배송이면 개이득 뭐 이러는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배송을 하는 무료 배송이든 유료 배송이든 배송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택배 회사는 돈을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배송이어도 택배사는 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누구한테 받냐? 그 보면 무료 배송일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쪽, 이제 생산자나 유통사 쪽에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냥 무료 배송 표시만 해놓고 자기네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짜 무료는 아니다. 사실 실상은 진짜 찐 무료는 아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신규 상장 흐름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신규 상장이 되었을 때 이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최근에 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그래프가 살짝 올라갔다 요동치는 모습들 또 다른 데가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이렇게 세 군데를 좀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랑 유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보유 중이긴 한데요. 이게 경험해본 바로는 이게 신규 상장주를 들고 있게 되면 굉장히 요동치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요동쳐요. 뭐 하루아침에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신발 모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은자 모양 우하향 그래프라고 하죠. 이제 빅히트 뭐 어디죠? 그 바이오팜 그다음에 또 어디죠?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상장주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니은자가 많아요. 이런 신발 모양들. 정말 그냥 기분이 신발. 그러니까 욕 나올 수 있어요. 시옷 비읍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공모주 청약은 하셔도 되는데 청약 말고 만약에 신규 상장일 날 바로 접근하신다. 바로 산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놓는 물량이 겁나 많아요. 그냥 다 뱉어. 그냥 기관도 물량 다 뱉고 초반에 기관이 엄청 물량을 뱉는다는 점. 내뱉는 물량을 이제 신규 매수자들이 못 받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1년? 한국은 1년 정도 뒤에 좀 관찰 정도 해가지고 좀 접근을 살살 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 정도. 근데 이것도 좀 빨라요. 빠르긴 한데 좀 한 달에서 1년 정도 일단은 관찰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막 지금 무작정 막 쿠팡 좀 떴다고 해서 바로 사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이제 굉장히 요동치는 점을 활용해서 뭐 단타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약간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들고 단타 친다는 것 자체가 초보자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시장 점유율이 아직 15%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설명드리자면 쿠팡이 또 쿠팡 이츠라고 해서 이제 배달 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쿠팡 자체가 굉장히 사업 확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쿠팡이 이제 한 몇 년 안에 점유율 30% 만약에 넘는다면 좀 주가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0%는 좀 넘어줘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역마진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상 역마진이냐면 이제 손해를 봐서라도 매출액을 좀 올리는 이런 역마진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30% 이상 넘게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오늘 이제 유통 마진을 먹는 게 아니라 벤더 그 판매하는 입점사들 있죠. 입점사들에게 아마 싼 가격에 좀 내놔라.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벤더와의 이 마진 그걸로 먹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근데 뭐 그럼 입점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점유율이 만약에 이제 미래에 한 30% 40% 때렸을 때 그때 되게 되면 쿠팡은 거의 괴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쿠팡이 들어가기 위해서 좀 싼 가격이라도 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쿠팡이 이제 거기 좀 이제 마진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사업 확장 등 엄청난 무리만 안 한다면 미래 전망은 좀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이제 무리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죠. 배송 기사님들의 이제 과로사 문제도 있겠고 또 이제 배송이 왔을 때 이제 배송 상자의 그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쿠팡은 생각해야 될 점이 조금 있다. 좀 해결해 가야 될 과제들이 좀 있다. 너무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싼 가격으로 굉장히 소금틱하게 굉장히 솔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아직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미래에 누가 한국의 아마존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